여러분, 미드로 공부하실 때 자막은 한글 자막이 좋을까요? 영어 자막이 좋을까요? 그리고 자막을 보는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드로 영어 왕초보를 극복한 내리십니다. 우리는 자막을 어떤 걸 봐야 되고 또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를 알기 전에 왜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한글 자막이나 영어 자막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자막 없이 미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씨부리는지 알아야 나도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I hope every single subscriber on my channel.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맞아요. 그들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일단 알아야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 우리는 영상과 그들의 소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막을 보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자막을 보는 순간 우리가 평소에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억양이나 발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습관이 자막을 보는 순간 그대로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원어민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존에 갖고 있던 소리로 나도 모르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바로 자막을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드를 보면서 한 번 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겠죠. 근데 자막을 통해서 이미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굉장히 줄어들고 지속할 수 있는 흥미가 떨어져 버려요.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요. 나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나만 왕따 되면 어떡하지? 근데 역시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상을 보면요, 그 문장의 세부적인 뜻은 몰라도 대략적인 상황이나 그 배우의 감정선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막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문장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야기에 집중하고 원어민들의 발음하는 어떤 소리에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어 자막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을 바로 찾아보거나 뜻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시험용 공부의 좀 폐해인 것 같아요. 무조건 정답을 알아야 되고 뜻을 또박또박 해석해서 OX로 나눠지는 뭔가 시험 같은 영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했을 때 재밌었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공부했을 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그 대답이 yes가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어는 언어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는 목적의 영어 학습이라면 당장 사전을 찾아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유추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얘기했을까?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이 미드 속에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유추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보통 10살짜리 이하 아이들이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은 유추하고 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만화 영화 같은 걸 봤을 때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아이들은 막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합니다. 얘는 분명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지금은 이런 상황이겠지?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단 뭐라고 씨부리는지 알아야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근데 이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어에 대한 흥미는 여러분 단언컨대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답하시더라도 유추를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이라고 하죠. 센스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에 많은 센텐스를 다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유추하는 과정을 거치고 상상을 하고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 유추력이 늘어나서 이 단어는 내가 처음 듣는 단어지만 상황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분명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이론적인 개념이나 규칙보다 이야기, 스토리에 친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협상을 할 때, 또 PT를 할 때 스토리텔링이 중요한지. 그만큼 뇌리에 잘 박히기 때문이겠죠. 이제 평창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평창올림픽 PT를 했었을 때도 스토리텔링 식으로 풀어나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온 거죠. 우리는 그거를 학습을 할 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토리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더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고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유추의 과정을 끝난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글 자막을 보는 거죠.
한글 자막은요, 우리가 유출을 했을 때 충분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자막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영어를 한국어로 바꿨다가 다시 영어로 넘어가야 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 자막은 단순히 이런 뜻이구나 라는 이해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무자막으로 상황을 유추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에 빠져들었고 더 몰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한 점들을 한글 자막으로 해결을 했죠.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이 뭐였죠? 무자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자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한글 자막하고 영어 자막도 봤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입을 써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입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뱉어봐야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나의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자막인 상태에서 그들의 소리와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의 소리나 리듬을 따라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요.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영어 자막을 켜놓고 다시 연습을 하시고, 무자막이었다가 영어 자막이었다가 무자막이었다가 영어 자막이었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이들과 좀 비슷하게 소리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풀이를 합니다. 레리쌤, 제가 레리쌤 말대로 무자막으로 봤다가 영어 자막으로 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안 들려요. 죽었다 깨나도 똑같이 못 말하겠어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전 정말 200%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아직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부담을 갖거나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즐거워야 되겠죠.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완벽주의자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언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져요. 언어는 어디까지나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이론적인 체계로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나타내는 연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거나 지금 당장 들리지 않고 따라 말할 수 없어도요. 우리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어려운 걸 만났을 때는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나이키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Yesterday you said tomorrow. 어제 너는 말했다 내일 할 거라고. 여러분이 내일이라고 말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왔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채널을 끄시고요. 바로 지금 시작해봅시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